천안시 산하기관장 임명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과 선거 캠프 출신 인사의 내정설이 돌고 있습니다. 보훈 인사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천안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첫 주민발의 조례로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장마철 이후 고온이 지속되면서 비례 중인 홍명나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산에서는 인주와 선장 등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면적이 늘어나면서 농업기술센터는 방제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천안시가 산하기관 2곳의 기관장 임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특정 인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선 내정설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천안시 청소년재단. 최근 채용 공고를 내고 이달 30일까지 초대 대표이사 후보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지난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름을 바꾼 천안도시공사도 현 사장의 임기 만료로 조만간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신임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산하기관 2곳의 기관장 임명을 앞두고 시청 내 외부에선 퇴직 공무원이나 현직 시장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의 내정설이 돌고 있습니다. 앞서 민선 7기에서도 캠프 인사 임명과 내정설 탓에 시의회와 수차례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또다시 보훈 인사 논란이 일지 않도록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 영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 전문가로 활동하신 분 중에서 경력자를 모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계획 전문가를 외부에서 경력 있는 분을 모셔서 100만 도시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적합하지 않은가. 한편 산하기관장 공모와 관련해 해당 부서들은 특정 인사가 유력하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내정설을 일축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최근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방안 마련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세종시에서는 교육단체와 학부모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교육활동 보호조례 제정을 주민 발의로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9일 동안 세종시 교원 892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나 민원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 지도 중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률이 94.5%에 달했습니다. 또 이로 인한 어려움으로 교사 4명 중 3명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젊은 도시였고 교원들 역시 젊은 교사들의 비율이 많은데 하지만 학부모님들은 젊은 교사들을 무시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종시 교육 현장에서도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차원에서 교권 보호와 건강한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세종 전교조 등 5개 교육단체와 참교육 학부모회 등 8개 시민단체가 결합해 세종시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일명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조례로 여기엔 학부모 민원 창구를 단일화하고 학교 내 갈등 조정 전문가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주민 발의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추진 과정에서 세종의 어떤 학교를 바라보는 이런 학부모들의 어떤 학생들의 이런 시선과 이런 문화를 바꾸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최규진 세종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에서도 순수 민간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권보호조례 제정운동은 물론이고 교권보호와 관련된 협력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세종교육활동 보호조례 주민발의 추진단은 이달 중 조례 초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조례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오는 11월 세종시의회 정례회에 부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장마철 이후 고온이 지속되면서 비례 해충인 홍명나방으로 인한 피해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산 지역에서도 인주와 선장 등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아산시 농업기술센터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늦어도 9월 초까지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인주면의 한 벼 재배단지. 벼잎이 하얗게 말라버렸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세로로 말린 벼잎 안에서 잎을 갉아먹는 애벌레가 기어다닙니다. 비례 해충인 홍명나방입니다. 매년 장마철 기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날아오는데 벼에 알을 낳고 부화한 애벌레가 잎을 갉아먹으면서 벼잎을 마르게 해 결국에는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벼잎을 세로로 말고 갉아먹다 보니까 이제 광합성 후기에 출수 이후에 광합성이 좀 저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벼가 등숙하는데 좀 그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 감소도 피해가 심하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병해충 예찰을 진행한 결과 예년과 비교해 피해 면적이 2배에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인주와 선장 등 중국과 가까운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기센터는 장마 이후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홍명나방 번식도 활발해졌다며 주기적으로 논을 살피고 피해 잎이 보이면 즉시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8월 초 중순부터 성충이 이제 나와서 그 성충이 알을 까고 이제 7에서 10일 정도 걸리는데 그 알과 유충을 방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시기가 이제 9월 초까지는 방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마 후 고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충이 기승을 부리면서 농가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신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으로 김영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내정됐습니다. 김 내정자는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과 대변인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인선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를 건의했던 이상래 행복청장은 취임 1년 3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5일까지 시민과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래 전략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내년도 시책구상 경진대회를 갖습니다. 참여 방법은 세종 시티앱을 내려받아 정책 제안 코너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회에서 선정된 우수 시책은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시정사기 시책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열린 경진대회는 시청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열렸지만 올해부터는 시민의 정책 제안과 시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 제안 분야를 추가했습니다. 천안시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우범 지역 193곳에 방범용 카메라 437대를 설치했습니다. 설치 장소는 주로 지역 내 범죄 취약 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등입니다. 한편 시는 현재까지 2,367곳에 모두 6,438대의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관리는 천안-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K리그2 천안시티FC가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천안은 전반 40분 수비수 이광준의 선제골로 앞섰지만 후반 25분 경남 박민서에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승점 1점을 추가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지난 2011년 프로에 데뷔한 이광준은 이날 데뷔 39경기 만에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천안 청년센터 이음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취미생활 등을 포함한 자기개발 프로그램인 배워유 2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커스텀 페인팅과 아로마 테라피, 감정 스쿨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취미 또는 역량 강화 강좌로 구성됐으며 모두 21개 반에 178명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천안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가능하며 오는 28일 3시까지 천안 청년센터 이음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 장영실과학관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임시 휴관합니다.
이는 장영실 과학관의 바닥 왁스 작업 등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휴관이나 재개관 등 자세한 문의는 장영실 과학관으로 하면 됩니다. 아산 여성 커뮤니티 센터 나온이 이르면 오는 10월 말 정식 개관될 예정입니다. 돌봄 공간과 공유 오피스는 물론 취창업 지원까지 여성 활동의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여성 친화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핵심 건물인 여성 커뮤니티 센터 나온입니다. 여성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성장과 자립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돌봄 공간과 열린 카페, 공유 주방, 공유 오피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준공된 데 이어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시는 수탁기관에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정하고 지난 11일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양성평등거리의 랜드마크가 될 여성 커뮤니티 센터는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올해 안에는 정식 개관될 예정입니다. 시는 현재 관내에 여성회관이나 여성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 부족한 만큼 여성 커뮤니티 센터 나온이 정식 개관되면 여성 취창업 지원 등 여성 활동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 인력개발센터 이런 게 없거든요. 그 취창업 관련돼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가장 크거든요. 거기서 더 여성들이 좀 취업하는데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여성 역량 강화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 커뮤니티 센터 나온. 이제 정식 개관을 눈앞에 두면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길을 지나다 보면 여기저기 내걸린 현수막 참 많이 보게 되죠. 문제는 제 역할을 다한 현수막을 수거해 소각하면 많은 양의 탄소 배출은 물론 비용도 발생한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친환경 현수막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 업성동에 있는 폐현수막 수거장. 버려진 현수막 더미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문제는 플라스틱 합성 소재인 현수막이 재활용되기보다 대부분 소각되면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천안에서만 수거된 폐현수막은 약 200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0여 톤이 소각됐습니다. 발생한 온실가스는 무려 1,645톤에 달합니다. 30년 된 소나무 1,000그루가 138년간 흡수해야 하는 양입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물론 30% 정도는 재활용을 하기도 하지만 재활용한 후에 2차 폐기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소각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환경오염 원인 다이옥신이라든가 아니면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환경호르몬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폐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천안시는 연간 5천여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탄소 배출권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이 없는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미 경기도 파주와 김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 천안시 의회에서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5개 광고 협회에서 운영하는 그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그중에 가장 잘 보이는 1, 2, 3단 정도를 그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 탄소 중립 실천이라는 그 인식 변환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친환경 현수막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세종시가 지난주부터 전국광역시 최초로 농업인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농업인 수당은 농촌 소멸을 방지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가당 연간 한 차례씩 6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대상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 수령자면서
3년 이상 계속 세종시에 거주하는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부부의 경우 주소와 농업 경영이 다르더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한편 세종시는 다음 달 8일까지 올해 농업인 수당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오는 11월까지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세종 시민들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시청 누리집을 통해 셀프로 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올 하반기 신규 아파트가 잇따라 준공돼 부동산 등기 신청 수요도 많아질 것으로 보고 셀프 등기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청 방문 없이도 누리집에 접속한 후 부동산 스스로 등기 코너에서 등기 유형별 절차를 확인하고 구비 서류 등을 내려받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1회 전국 노인체육대회가 다음 달 10일부터 12일까지 천안 유관순 체육관 등 종목별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건강한 100세 신나는 체전이라는 슬로건으로 게이트볼과 그라운드 골프, 당구 등 10개 종목이 치러집니다. 전국에서 선수와 임원단 5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천안시는 대회 시설물 점검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키우던 주인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거리로 내몰린 동물들을 간혹 발견하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길에서 살던 동물들과 달리 갑자기 거리로 내몰린 동물들은 환경 적응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죽음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오늘 선한 이웃 좋은 사람에서는 길 잃은 동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돼주고 좋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물 보호가 이경미 씨를 만나봅니다. 사실 입양 갈 때 되게 좀 불안한 눈빛을 데리고 가요. 근데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이곳에 머무는 거는 잠시 머무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의 유기동물, 유시동물들을 구조해서 보호하고 관리하고 입양을 보내는 동물과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경미입니다. 첫 시작은 정말 우연하게 엄마랑 떨어져서 버려진 애기 고양이를 구조하게 되면서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카페도 가입하고 막 이렇게 배우면서 이 길고양이의 삶을 알게 됐고 충분히 반려동물로서도 탈바꿈 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구조하면서 이 길을 접어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 길을 시작할 때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지금 현재도 왜 그러고 사냐, 왜 삶을 포기하고 이 동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신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그럴 때마다 포기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위기의 아이들, 현장의 아이들을 구조하러 갔을 때 그 아이들의 그 절박한 눈빛을 보면 정말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갑자기 버려졌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시 좋은 가정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찾아서 진짜 새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뭐 어려움이란 거는 말도 못해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이 뭐 물론 옛날에 비하면 많이 바뀌었겠지만 지금도 터무니없이 많이 부족하고 또 법 제도의 강화도 많이 됐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나가고 또 저희들이 바라면서 바꿔나가는 게 또 저희들 동물보호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번에 제가 사실 저번 주에 생일이었는데 정말 많은 입양자분들이 연락이 오셨어요. 10년 전에 입양 갔던, 뭐 5년 전에 입양 갔던, 7년 전에 입양 갔던 많은 입양자들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정말 소장님 아이를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저한테는 어떠한 선물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런 원동력으로 제가 이 일을 하고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구조할 당시에 나에 대한 각인이 큰 아이들이 있어요. 아, 이 엄마가 세상에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밥도 좀 잘 안 먹고 약간 우울한 눈빛도 있고 사실 그때 며칠 만에 사진 올 때는 눈빛을 보면 아니까 아이가 지금 불안하구나. 아, 내가 입양을 왔고
이 가족이 내가 새 가족이고 나는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거를 알고 나면 아이들 표정이 어느 순간에 너무 행복하게 바뀌어요. 근데 이제 한 번씩 그런 분들이 소장님 우리 애기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데리고 왔어요 하고 애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 아이들이 오면 나를 보고 눈을 안 마주쳐요. 여기 놔두고 갈까 봐. 내가 이렇게 안으려고 그러면 이빨 들으면서 르렁거리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 서운하죠. 내가 너를 얼마나 잘 했는데 너가 나를 이렇게 하다니. 이렇게 하지만 아휴 그래 그 집 개 다 됐네. 그 집 고양이 다 됐네. 서운함은 그때뿐이에요. 또 왜냐면 또 그 아이 자리를 메꿔줄 또 다른 아이들이 계속 구조가 되니까. 저는 그게 그냥 제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연락 와요. 아, 제가 이사 가게 됐는데 반려동물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키울 것 같아요. 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제일 가장 파양의 큰 이유예요. 근데 그게 제일 화가 나요, 사실. 왜냐하면 주거는 얼마든지 내가 고를 수 있는 곳이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반려동물 사육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핑계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의 가족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양육 계획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아이를 내가 마지막까지 무지개 다리 건널 때까지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보시고 경제적인 조건부터 그 아이를 키우는 환경까지 다 고려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주거 환경이 불안정한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를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처음 발견된 고양이가 여기고, 또 그때는 천안 또 동물 쪽이 너무 열악했고, 거기서 제가 제 주어진 역할에서 열심히 그냥 동물보호 활동을 했던 게 이 천안이 주어지다 보니 사실 저는 천안을 사랑하니까요. 딴 거보다. 네. 삶? 제 삶? 지금 현재 이런 게 다 제 삶인 것 같아요.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